그냥 자연어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로봇이라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걸 만들려는 현시점, 제 넋두리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세법상 저희 핑크랩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나 크기가 그래서 소상공인의 넋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일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첨부할 수 있는 영상의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약간 화질이 느리긴 한데 지금 저 로봇은 산딸기 보드 5가 장착되어 있고 현재 LMM 모델 0.6B가 라즈베리 파이에서 온 디바이스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0.6B니까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아니 뭐 이런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말만 알아듣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웃어봐라, 움직여라,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한 바퀴 돌아라, 뭐 이런 정도까지만 딱 이제 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이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걸 하면서도 저 로봇을 뭐도 해야 되냐면 슬램 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동작을 해서 로컬 맵을 그리고 맵 위에서 어디론가 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원이 좀 중요했죠. 8기가 그 모델이어서 그런지 0.6B 모델과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잘 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뻑뻑한 느낌은 없고요. 그 응답 속도도 꽤 빠른 편입니다. 근데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문장의 자유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자연어 처리 모델 써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조금 힘들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자연어를 로봇이 알아듣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24년 말 25년 초 겨울이었습니다. 이때쯤에 이제 되게 유명한 큰 회사에서 저희한테 니네는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24년 말 정도부터 한 산딸기 보드급에다가 LMM 모델을 어떻게든 올려보려는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돌긴 돌아요. 한 응답이 나오는데 한 25초 이후에 나온다든지 그냥 아웃 오브 메모리를 뻗어버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해서 그렇지 돌긴 돌았습니다. 어떻게든 돌게 하려고 당시에는 꽤 애를 많이 썼습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든 잘 잡아서 결과를 로봇의 행동, 감정 뭐 이런 것들만 딱 뽑아내가지고 로봇한테 전달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울였죠. 그리고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지만 파인튜닝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답변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용량이니까 각각의 다른 목적을 가진 모델들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모델들을 프롬프트가 최초 입력이 들어왔을 때 프롬프트가 모델들을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일일이 기록하면서 경향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되게 했었어요. 여하튼 저희한테 의뢰를 줬던 기관은 이 성능이 너무 간절하셨었고 저희도 하면서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아슬아슬하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지만 25년 한 해 동안 LLM 모델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밤새도록 한 게 오늘 의미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또 개선돼 버리고 바로 개선돼 버리고 이래서 그래도 저희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모델의 특성을 작은 CPU 자원에 탑재하는데 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봤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이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멀티모달이 아니라 싱글모달이에요. 싱글모달 모델에게 지금 로봇이 보고 있는 카메라, 로봇이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봇의 영상, 로봇이 보고 있는 영상이고요.
이 로봇에는 그 AI 가속기가 하나 살짝 들어가 있어요. 걔가 욜로는 참 빨리 동작시키니까 이제 욜로를 보고 욜로의 결과는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욜로의 결과인 텍스트를 가지고 비전을 흉내내본 겁니다. LMM 모델한테 던져가지고 그랬더니 조금 괜찮아졌어요. 멀티모달은 꿈에도 못 꾸니까. 이런 작업들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실물 로봇도 나오지만 저희가 계속 하고 싶어했던 건 뭐냐면 로봇에게 이런 지령을 주는 거예요. 회의실 가서 아무도 없는지 보고 와 라든지 회의실 가서 회의 마쳤으면 책상 위에 빈컵 정리해 라든지 이런 지령들을 이수하는 로봇을 구현해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에 대한 이동이 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슬램으로 맵을 구축한 다음에 장소에 대한 프롬프트를 강하게 걸어두고 지시를 이수하도록 해둔 장면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야 뭐 깔끔하게 워낙 잘 되죠.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살짝 작은 전시회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요건 이제 부산에서 25년에 이제 열렸던 전시회였는데요. 여기에 가서 이제 실제로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 반응을 좀 봤죠. 좀 안타깝게도 한국 분들은 관심이 없으셨고요. 외국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로 언제 팔 거니 뭐 이런 질문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원이나 이제 가능성 등을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 로봇은 저희끼리 부르는 이름은 이제 핑키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입니다. 교육용 로봇이에요. 네, 저희 직원들이 전시할 때 제 사진을 계속 저기서 써가지고 입구라는 장소를 가정을 해두었거든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 창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로봇의 행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LMM 모델은 행동을 내놓는데 행동에 대한 지령을 내놓는데 로봇이 이수할 수 없는 지령을 주거나 현 시점 로봇에게 치명적인 지령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 이랬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뛰게 만든다든지 멈춰라고 했는데 안 멈춰서 문으로 돌진을 한다든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계속 간다든지 그래서 로봇이라는 실제적인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물체에게 LMM만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걸 맡기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인 거죠. 지금도 나와 있지만 하드웨어는 매우 결정적으로 정확하게 지령을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당시에는 LMM 모델이 로봇 전체를 컨트롤하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성능의 문제도 컸지만 LMM 모델 자체에 결국은 LMM 모델이 무언가 실패하거나 LMM 모델의 결과를 관찰하는 또 다른 도구를 두고 그 경우에 어떻게든 룰 베이스로 로봇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제가 많이 했던 말이 이제 저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똑똑해도 브레이크 없는 차는 안 만든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연구원들에게. 그 친구들은 실무자니까 전체 모델이 로봇을 잘 제어하기를 제 목표로 많이 갔었는데 불가능해 버렸거든요. 그때는. 그러다가 피지컬 AI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되게 심플한데요. 바로 이 일반성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로봇이 어떤 동작들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동안 나오는 이 루미라는 로봇은 저희 핑크랩은 교육 활동을 꽤 많이 하거든요. 저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파이널 프로젝트로 한 내용 중에서 제 이야기와 주제가 일부 맞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아키텍처도 잘 만들어 두었고요. 전통적으로 로봇을 개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의 위치를 알아야 하고 저 하드웨어적인 한계, 로봇팔의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자세를 또 유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버튼 누르고요. 눌러졌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로봇을 보통 만드는 분들은 이걸 전부 다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들은 정확하고 완벽한 조건문들의 덩어리로 인해서 진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문으로 동시에 두 스테이트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 머신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슬램 내비게이션 아까 잠시 보여드렸지만 이 아이도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 사람이 없으면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저 슬램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자기 위치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제동작을 안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통적인 로봇은 사람이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화시킨 로봇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저 공간을 가득 채우면 로봇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거나 경로를 잡을 수 없죠. 동적 장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장애물이 동적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적 장애물의 행동 규칙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움직여야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는 건 더 난리입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몇 단계 있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자세 잡는 것도 난리예요. 한번 보시면 상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는 그 엘리베이터에 저 정도로 작은 로봇이 진입해 들어가서 다시 내리기 위해서 자세를 잡기 위한 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봇은 여전히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다니기에는 약간 무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특히 로봇을 운영하는 패키지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미리 예상하지 못한 상태나 상황에 빠졌을 때 로봇은 어떻게 동작할 건지를 계속 테스트해 보는 수밖에 없어서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요건 또 어떤 거냐면 3D 비전 카메라를 가지고 비정형적으로 쌓여있는 박스를 정리하는 모델입니다.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로봇 팔 끝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박스 윗면을 검출하기 위한 작업들을 간단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꽤 잘합니다. 호평 받았어요. 일 잘했다라는 이제 칭찬을 받았죠. 이제 문제는 이 작업을 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딱 저 환경을 예쁘게 구축해줘야 되는 거죠. 저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 공장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사람 아무도 없고 수십 수백 대 로봇이 쫙 깔려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모든 게 룰 베이스로 잘 움직이죠. 근데 그런 환경 말고 사람들이 그냥 하듯이 작업하는 로봇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24년 말에 누군가가 자연어 처리하는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저희한테 던지고 저희 고민이 이제 이렇게까지 쭉 흘러갔던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피지컬 AI라는 용어가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노방학습이라는 키워드가 저희한테 도착을 하고 여기서 약간 희망을 본 거죠.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던 것들이 룰 베이스로 짜여져야 하는 것들이 저 기법 혹은 더 발전되는 기법들이 앞으로 나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요즘에는 저희가 애를 씁니다. 요 영상은 넘어가고요. 이제 실컷 요거 스포츠예요. 인형인데 요걸 이제 바구니에 예쁘게 정렬하는 모델인데요. 저희 연구원이 밤새도록 데이터 수집하고 저 로봇은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하는 로봇인데요. SOARM이라고 로봇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시위를 합니다.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더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얼마나 깨끗한 데이터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노이즈한 데이터를 주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ACT 모델로 약 8시간 정도 학습을 시키고 난 후
추론하는 모습입니다. 사용한 GPU는 5090급이었고요. 잘해요. 이제 저희는 어느덧 이 정도는 이제 학습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해냅니다. 서랍 열고요, 금붕어 인형 찾고요, 집어넣고요, 서랍 닫고요. 이제 이런 거 훈련시키는 데는 14시간 정도가 필요하지만 저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하게 됐냐면,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냐면, LMM 그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로봇에게 회의실 가서 빈컵 치워를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빈컵을 이때까지 못 잡았거든. 그러니까 컵을 잡는 행동이 너무 룰 베이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그냥 정해진 자리에 컨베이벨트 따라서 정해진 자리에 딱 오는 거고, 그걸 그냥 그리프 안 쓰고 석션 같은 걸로 잡아버리면 그만인데, 우리가 흔히들 일상적으로 하는 이 손을 쓰는 행동이 저 로봇들에게 너무 힘든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의실에 가서 빈컵 치워줘라는 말 중에서 빈컵 잡는 걸 이제서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소상공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GPU 2장을 어떻게 빌려가지고 열심히 돌렸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40만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전기세를 미처 예상을 못해서, 그래서 GPU를 빌려준다는 국가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좋은 GPU를 한 4장씩 이렇게 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한 달에 160만 원에 4개월을 곱해서 64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때 이제 살짝 양해를 구해봤죠. 4장 신청했는데 한 장만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랬더니 앞으로 국가가 참여 못할 거라고 협박하셔가지고 결국 또 돈 냈어요. 저런 돈이 아까운 거 보니까 아직은 제가 소상공인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요 링크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저희 핑크랩은 교육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한 2개월 정도. 이 친구는 디자인을 공부한 친구인데 직무를 전환하고 싶어서 저희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하드웨어는 매우 초라하지만 그가 만들고 싶었던 것들은 무공해 로봇이라고, 무조건 공감해주는 로봇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들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안 들어서 넘어가면 용량이 낮은 모델들, 이제 1B, 2B, 3B 정도 되는 용량이 낮은 모델들을 어떻게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도 용량은 4B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프롬프트 잘 잡고, 또 아두이노라는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를 움직여야 되니까 감정 표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결국은 이런 분석도 하고 계산하는 과정도 열심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 내용의 히스토리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상은 없지만 제일 마지막으로만 갈게요.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오다가 돈 줬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그 돈이 사실 돈이 아니었다 그러면 위로도 해주고 하는 무공해 로봇을 만들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약간 광고성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입니다. 저희 핑크랩 홈페이지고요. 맨 끝에 도메인이 아트예요.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런 디바이스들입니다. 핑크랩이라는 로고가 박혀있는 조금 저렴한 로봇, 그리고 이 로봇을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 취득 장치, 그리고 취득 장치가 두 종류예요. 탁상형 취득 장치랑 글로브형이랑 두 종류죠.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물건을 잡고 저기로 옮기는 걸 훈련시키고 싶으면 내가 물건을 잡으면 로봇이 잡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물병을 잡으면
지도 같이 잡아야 되고, 근데 로봇은 물병을 잡는 순간 센서로 나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잡았으면. 그러지 않고 내가 더 힘을 주면 이 물체가 부서질 수도 있고 힘을 덜 줘서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잡았음을 조종자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동을 하면 날 따라와야 되고, 내가 이렇게 놓으면 그 위치 지도 놓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얻는 장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또 이야기하지만 24년 말부터 시작됐던 저희의 고민이 회의실 가서 물병 좀 치워라 제발, 이 말을 이수하기 위한 로봇을 고민하다가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안 했는데 지금 한 2주 동안 제가 이 장비를 만들겠다고 떠들었을 때 가장 감정 없이 듣고 계신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 어제 오후, 그저께 오전은 거의 무시당하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네, 안구 듣는 척하면서 저희 아이템 어때요?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네, 그 반응을 조금 네거티브한 반응 속에서 살다가 지금 딱 몇 분들은 웃어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이 말하자마자 웃는 걸로 바꿔주신 분도 계시고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좋은 게 못 얻어도 그냥 저희 속도대로 뚜벅뚜벅 만들면 되죠. 어젯밤 10시에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의 힘을 조금 빌리고 여기저기 가볍게 해서 양팔 로봇과 주행 로봇, 그리고 아직 리드 디바이스가 외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살짝 조이스틱 같은 느낌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곧 뭐 어디서든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저희 사무실 청소라도 시켜보려고 해요. 네, 이렇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 모델들 설명은 앞에서 너무 발표들을 잘 해주셔서 그 모델 설명에 치중하기보다는 살짝 그 부분을 약간 줄이고 경험담 위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넋두리를 하게 된 파트가 맨 뒤에 있었지만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